16시간 남았다. 무엇이 16시간 남았는지 보겠습니다. 윤체포 오늘 데드라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오늘이 시한이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8시 8분을 넘어가고 있죠. 이제 16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이 공수처가 만약에 다시 집행을 하려고 한다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럼 관심 포인트는 공수처가 오늘 할 것이냐, 오늘 하면 언제 할 것이냐 여부가 되는 거겠죠. 근데 아까 저희 잠깐 사진 기사로도 봤습니다만 철조망도 지금 둘러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관저 앞 상황 지금 어떠냐라는 건데 다음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 오늘만 버티자. 더 큰 저항 부를 것. 시위대 관저 앞 밤샘 대치입니다. 어제 대설특보 폭설이 있었죠. 대설특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탄핵에 반대하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모임인 거고요. 이쪽은 탄핵 찬성, 이 윤 대통령 빨리 체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 집회인 겁니다. 양쪽 다 빽빽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거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지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관저 앞에서 밤새 대치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럼 오전 8시 10분을 넘어가는 지금 현재 관저 앞 상황은 어떤지 저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동욱 기자, 지금 관저 앞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 뒤로는 경찰 버스와 기동대원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 관저 일대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관저 주위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지난 3일부터 500m 간격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과 비가 내린 뒤 추운 날씨에도 찬반 집회 현장의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 양측을 분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40여 명은 오늘 오전 대통령 관저 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집행을 규탄하겠다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공수처의 영장 2차 집행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이제 16시간 남짓 남았는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설지 아니면 다른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장 재집행에 나서더라도 지난 3일처럼 불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경호처는 법적 논란이 있는 영장 집행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경호처는 관저 출입구에 버스를 겹겹이 세우는 건 물론 입구에 철조망까지 둘러싸며 만반의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공수처의 움직임에 따라 현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관저 일대의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네, 심동욱 기자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심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 여길 좀 같이 볼까요? 심 기자가 어디 나가 있는 거냐? 여기에 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대통령 관저죠. 관저가 안쪽에 깊숙이 있고 관저 진입로가 쭉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가 어떻게 보면 공관 정문인 거고 여기를 열고 다시 들어가야만 깊숙이 들어가야만 관저까지 있는 건데 이 앞에 지금 현재 여기 볼까요? 여기는 탄핵 반대 시위대가 이쪽에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탄핵 찬성 시위대는 이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양쪽에 찬반 세력이 있고 가운데 이 관저 진입로 부분이 사실 경찰이 이 차벽으로 세워놓으면서 다소 이 공간을 좀 확보를 해놓은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로 지금 3, 4, 5, 6일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대치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저 앞 상황을 봤을 땐 굉장히 많은 찬반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관건은 그래서 공수처가 올 거냐라는 거죠. 공수처에도 저희 기자가 직접 나가 있습니다. 박교환 기자, 지금 현재 공수처 분위기 어떻습니까? 제시도 할 것 같나요? 네, 현재까지 이곳 공수처에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 긴장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집행 때는 새벽부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6시 14분쯤에는 수사팀을 태운 차량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오늘은 새벽부터 지금까지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에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만큼 공수처는 사실상 마지막 집행 시도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관저 주변에 철조망과 차벽을 추가로 설치하며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공수처가 재집행에 나서더라도 1차 시도 때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 오늘 2차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규원 기자 얘기를 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박 기자의 얘기는 현재 공수처 앞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만 긴장감만 감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장 공수처에서 지금 출발했어요 라는 소식이 들려올 것 같진 않긴 합니다만 아직 시간이 꽤 남아있죠.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선택에 따라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가 결정이 되겠죠. 여기 좀 볼까요? 윤 체포 시한 단 하루, 공수처 선택지 셋이다. 뭐가 셋이냐? 첫째, 오늘 2차 집행에 나선다. 아니면 두 번째,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를 한다. 세 번째,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으로 청구한다. 다시 들어간다. 이 사전 구속영장으로 바로 구속영장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서울신문의 얘기입니다. 서울신문은 선택지가 지금 셋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매일경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개가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재집행할 수 있죠. 두 번째, 기한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아까 나온 것처럼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체포영장으로 좀 더 끌고 간다라는 게 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사전 구속영장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다. 네 번째, 사건을 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른 데로 이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다섯 번째, 조사 방식을 윤 대통령 측가 좀 조율을 해서 밖으로 좀 끌어내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 같아요. 조금 전 밝힌 소식이 경찰에 일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사건이 이첩이 될 수 있는 여기에 사실상 해당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김광삼 변호사님 계속 얘기했던 게 윤 대통령 쪽에서 이거를 왜 공수처가 하느냐, 권한도 없는데 수사권도 없는데 경찰이 있는데 왜 경찰이 안 하고 공수처가 우리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경찰의 이름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요, 저 내용이 네. 발부된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것인지 사건을 이첩한다는 것인지 네. 그게 굉장히 불분명해요. 근데 지금 체포영장 자체는 공수처에서 발부를 받았잖아요. 네. 청구해서. 근데 이게 체포영장 자체면 경찰을 과연 일임한 게 맞느냐.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수처의 어떤 정확한 자세한 내용이 좀 나와봐야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네. 일단은 공수처 자체는 이 정도 엄청난 사건을 사실은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과 전문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굉장히 욕심을 부려서 이첩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첩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수사의 능력이랄지 그다음에 기소랄지 이런 거에 공수처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사건은 이제 경찰 수사하는 게 맞아요. 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고 네. 검찰로부터 김영현 전 장관을지 이런 기록을 이첩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첨부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신병 확보도 공수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원도 얼마 안 되고 그러면 경찰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경찰의 도움 받아도 결과적으로 체포 못했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로 체포해서
수사한다 하더라도 기소할 권한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체포영장의 어떤 청구부터 시작해서 네. 굉장히 이제 편법적으로 간 거죠. 원칙은 중앙지법 가야 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범죄지 관할인 서부지법으로 간 거고, 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뭐 간신히 발부는 받았는데 이 신병 확보 과정에서 굉장히 어수룩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우리가 아까 선택지를 몇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중 이제 3가지. 체포영장을 새로 발부받는다, 아니면 뭐 오늘 집행한다, 그다음에 구속영장으로 바로 간다. 네. 근데 아마 공수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신병에 대한 것만 경찰의 일임을 하는 것인지 네.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어떤 사태를 계기로 해서 공수처가 과연 존재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더욱더 논란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영장 집행만 경찰에 이름을 한 거냐, 사건 자체를 이첩을 하겠다는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건 자체를 다 넘기는 게 아니라 경찰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김수민 위원님, 사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주체는 공수처거든요. 공수처가 발부받은 이걸 집행을 경찰이 한다고 할 때는 윤 대통령에서 여기 위법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라고 얘기를 안 할까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적법한 것도 네.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위법하다고 주장을 할 겁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출석 안 한다고 했지만 경찰이 수사권이 있다는 건 인정을 했죠. 근데 경찰이 12월 18일에 소환 그 출석을 요구를 하니까 그때는 네. 또 불응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로 트집이 안 잡히려면 안 잡힐 수가 없다,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사실 공수처에서도 법적으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제 수사 주체 이전에 이 절차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이제 오늘 공수처가 어차피 이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경찰과 함께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다만 2차 집행하고 영장 재청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3가지를 다 할 수는 없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청구로 가지 않고 바로 사전 구속영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수사 주체에서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는 좀 결단해서 아예 그냥 말끔하게 아무런 논란의 소지 없도록 네. 경찰이 신청을 해서 검찰이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공수처가 스스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사실 이 3기관이 협력해서 수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였거든요. 지금까지 네.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혼선이라든지 국민들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괜한 빌미를 제공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디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관건은 지금 법이 아니라 힘으로 경호처가 맡고 있기 때문에 네. 경찰 특공대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오늘 경찰 직원들의 그 협의회죠. 그쪽에서도 입장을 발표를 해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공수처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찰이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오늘까지 해서 이제 체포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구속영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부디 이제 경찰과 검찰, 공수처의 협력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얘기는 그겁니다. 계속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니, 말대로 적법 절차에 맞게 권한이 있는 경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는 게 논란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아니겠느냐라는 말씀 맞나요? 네, 잠깐 조금 교정을 하면 경찰이 신청을 해서 네. 검찰이 청구를 하는 네네. 네, 원래 이제 일반적인 사건의 그 패턴으로 그쵸. 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가 직접이 아니라 주체가 경찰이 돼야 된다라는 지금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금 쭉 자막으로 계속 속보가 나가고 있죠. 뭐냐? 공수처에서 오늘 법원에 영장 기한을 연장 신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기한을 연장을 해서 그 연장한 영장을 들고 경찰이 집행을 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광선 변호사님, 아까 이게 사건 이첩인지 영장 집행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영장 집행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기간만 연장을 하고 이거를 집행하는 주체가 경찰이 된다 그러면 지금과 상황이 1차 때와 다를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는 이제 자신들 수사는 계속할 것이다. 네. 그리고
체포영장 기간이 오늘로 끝나니까 이게 연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연장하는 것은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기간 연장의 의미가. 네. 그러면 체포영장에 다시 발부를 해줬다고 해봐요. 또 서부지법에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거 자체는 이제 경찰에서 또 집행을 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아마 이 정도 이 얘기하는 거 보면 네. 경찰과 공수처 간에 어떠한 뭐 서로 물밑 조율이 있었다. 그렇죠. 협의를 했겠죠. 네. 근데 이제 저런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경찰이 집행을 하나 공수처가 집행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판사 쇼핑하듯이 서부지법에 하고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것도 또 편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포영장 자체는 공수처에서 청구해서 발부받은 게 맞기 때문에 네. 체포영장은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이제까지 거부한 이유가 그대로 일관성 있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대통령실에도 그런 입장을 지금 약간 완화된 입장이 경찰서 수사를 적법하게 해서 네. 영장을 적법하게 청구해서 하면 뭐 아니면 경찰을 소환하면 나가서 조사받을 수 있다. 단지 장소는 제3의 장소가 될 수 있고 네. 안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 검찰, 공수처 중에서 명백하게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 것은 경찰이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이나 공수처는 관련 사건에서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또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은 또 다른 측면이 좀 있어요. 장관이나 군 수뇌부는. 네. 그래서 이걸 논란이 없애게 하려면 그냥 경찰이 체포영장 오히려 청구를 하고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하고 네. 아니면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또 체포영장을 새로 발부받아가지고 경찰에만 일임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똑같이 반복될 수 있고 물론 경찰 자체가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하면 네. 공수처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하겠죠. 하겠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과연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느냐 또 시간이 끌면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경찰이 하면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 쪽에서 이를 지게 하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영장 기한을 연장을 해서 경찰이 집행을 한다고 한들 뭐가 바뀌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제부터 계속 나왔던 게 오늘 집행하나 내일 집행하나 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 와중에 공수처 앞에 계속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 앞에 포착된 게 오동훈 공수처장의 출근길 모습입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처장님, 오늘 영장 집행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자들이 왜 저 멀리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기자들은 요쪽 끝에 있었거든요. 항상 오 처장이 출근하는 길목이 여긴데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는 차를 저기다 대고 저쪽으로 삥 둘러서 들어가다 보니까 고래고래 오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안에서 고심 끝에 한 결론이 조금 전 속보로 나온 아마도 오늘 이 법원에 기한을 연장을 해서 경찰이 이걸 집행하도록 한다는 게 그 당시 이 오 처장 머릿속에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얘기 중에 나죠. 김수민 위원님. 경찰이 하면 좀 직접적으로 강하게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경찰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경호 구조가 1단, 2단, 3단이 있는데 초근접 경호처 말고 그 다음 단계는 경찰이거든요. 여기에서 완전히 길을 터주고 그리고 안에도 말씀처럼 특공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1차 때랑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1차 때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근데 네.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보는 것이 사실 시간이 넉넉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게 바뀐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태세를 정비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전면 재검토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서둘러서 하면 안전에 문제는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체포가 만약에 불발이 되면 다음에 네. 구속 절차로 넘어가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체포에도 불응하는 이 모습이 전 국민 앞에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까지 다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체포영장의 성립 요건을 넘어서서 이제 네. 구속의 요건으로 이미 충분히 왔거든요. 그때 또 경찰력이 필요하다면 또 준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저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뭔가 모색하는 그런 치열하게 모색하는 나중에 뭐 영장을 재청구를 하든 사전 구속영장으로 가든 간에 그때 또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이제 예비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네. 경찰에서 이제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 변호사님. 근데 이제 김수민 의원께서는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아니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집행도 못하는 공수처가 어떻게 구속영장 발부받고 뭐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영장 실질 심사가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국에 이제 대통령을 수사를 하는데 영장을 집행하는데 전혀 조사도 않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체포영장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자체는 공수처에서 수사한 증거가 아니에요. 이첩받은 증거입니다. 네. 경찰하고 검찰에서 검찰에서. 이첩받은 증거 가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도 원리 원칙에 의해서 중앙지법에 청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추론이긴 하지만 혹시 기각될 것 같아서 서부에다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관이 수사해 준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것도 만약에 또 중앙지법이 아니고 서울 서부지법에다 영장을 청구하면 네.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명분이 있고 대통령실에서 수긍하려고 하면 중앙지법에 청구를 해야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조사받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에 준 자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네. 기각될 가능성이 있죠. 아하. 그럼 공수처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볼 때는 나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은 만약에 구속영장 단계로 넘어간다고 한들 구속영장을 혹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원에서 이게 기각이 된다 그러면 그럼 정말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판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김수민 의원님. 네. 근데 저는 방금 좀 말씀하셨던 것 중에 반박할 것이 있는데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이 문제거든요. 또 공수처법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하도록 관할돼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같은 공수처법에 범죄 장소라든지 피의자의 어떤 뭐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른 쪽에다가 또 재판을 청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좀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한편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동의하는 부분은 공수처는 사실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봐도 그렇고 몇 가지 논란들을 봐도 그렇고 네. 좀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앞에 나서서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도 이제 이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렇게 향으로 나아갈 때는 부디 좀 검경 간에 협력이 돼서 검찰이 이제 영장 청구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맞는 말씀인데요. 네.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유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을 한다랄지 지금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법에 정해진 원래 원칙을 정해야죠. 원리 원칙에 따라서 해야지 논란의 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원리 원칙이 아니고 단서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자꾸 논란이 빚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최소화해서 이 대통령을 체포를 하는 헌정사상 처음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논란 없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좋은 건 그 전에 체포영장 단계에서 잘 얘기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겠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지금 사실 현재 아까 저희 기자 중계에도 살짝 이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 지도부 윤과 거리두기에도 여의원 수십 명 관저 앞 체포 저지 나설 듯 동아일보는 여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 대략 한 20명 정도가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 6시에 관저 앞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체포 저지에 나서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게 이 관저 앞에 온 여당 의원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실제로 앞에 와서 관저 앞에 와서 다른 이 시위대와 이 집회 이 지지자들과 같이 뭐 이 구호를 외친다거나 한 게 아니라 곧바로 관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의원들이 관저로 그럼 왜 들어갔느냐라는 거죠. 오늘 중앙일보 보도가 이게 있었어요. 중앙일보 보도 같이 볼까요? 여당의 고육지책 윤회 제3의 장소에서 경찰 조사 제안. 네. 지금 현재 체포영장을 집행하니 많이 실패니 성공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다소 한 발 물러나서 제3의 장소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윤 대통령 쪽에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김수민 의원님. 그렇다고 하면 지금 관저 앞에 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 대략 한 20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얘기를 윤 대통령한테 하지 않겠느냐 하면 받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체포 전에 네. 소환 요청을 3차례를 했었죠. 공조본에서. 네.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그때 얘기했으면 이게 절충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미 늦었어요.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지금 체포하는 상황에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제3의 장소에서 한다? 네. 질 것 같으니까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게 들리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왜 선택을 항상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 게 가장 깔끔한 건 계엄 때 계엄 해제 표결 들어가서 반대 표결을 하면 되는 거였고 해제 네. 표결로 탄핵 때 그냥 찬성해도 돼요. 사실 그리고 그 파면을 반대하는 의원 또 헌법재판을 한번 받아보자. 국민 여론이 이 지경이 됐는데 헌재는 가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명분으로 찬성할 수도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고작 한 9분의 1의 의원만 찬성을 했죠. 그리고 그 의원들은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체포영장 전에 소환이 불응할 때는 제3의 장소 이런 제안 하지 않다가 네. 체포영장 만료일이 되어서야 이제 구속 얘기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돼서야 제3의 장소 제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담장 밖에 수상한 사람이 어른거리니까 네. 담을 넘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담을 넘어오니까 네. 문 따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문 따고 들어와서 물건 훔쳐가니까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이 얘기가 생각이 나요. 항상 이렇게 늦으면 이거는 국민의힘한테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김수민 의원님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들 실기했다. 이제 소용없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 변호사님. 아마 이제 여당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영장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앞으로 국민의힘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출구 전략을 짜야 하는데 그게 마땅치 않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 자체는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공수처가 아니고 경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이 하는 걸 공수처에서 경찰로 이첩이 되고 경찰이 수사할 때는 강제 수사하지 말고 뭐 나중에 영장을 청구하든 어쩌든 간에 네. 뭐 적부심 뭐죠? 제3의 장소랄지 안가랄지 이런 데서 조사받고 나서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그때 법원 가서 소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프로세스는 상당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한다 하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타이밍을 좀 실기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경찰에서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하면 네. 또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경호처에서 더 2중 3겹으로 더 경호를 철저히 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경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이건 뚫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번 1차 체포 집행 때보다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 강제 수사가 이제 쉽지 않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게 실기했다. 지금 실이 이미 지났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호처는 더 꽁꽁 싸매고 더 이 강제 수사를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가 3면에 뭐라고 올렸느냐. 경호처 뚫을 뾰족 수 없는 공수처. 다른 기사예요. 한국일보 3면. 네. 경호처 뚫을 뾰족 수 없는 공수처. 최상목 협조에 달렸다. 네. 공수처가 지금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 결론은 최상목 대행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가 2번이나 최상목 대행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이 직접적으로 경호처한테 영장 집행에 협조해 주세요라고 지시를 좀 해주세요라고 2번의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다만 여기 보겠습니다. 공문 2차례 보냈는데 답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공문을 보냈으면 여기에 따른 다른 공문이 최대행 쪽에서 와야 되는데 온 공문은 없다. 다만 최대행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뭐라고 냈느냐 같이 볼까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네,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사실 양쪽 다 공무원이거든요. 경호처도 공무원이고요. 공수처도 공무원입니다. 그럼 최대행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그냥 싸우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이 굉장히 난감해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권한대행으로서는 사실은 대통령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런 권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에 하나 뭔가 경호처장을 뭐 직위에서 해제시킨다랄지 네. 체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 버리면 이제 보수층에도 지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도 스스로 경찰과 알아서 해야죠. 이걸 자꾸 최상목 권한대행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너무 최상목 권한대행을 흔들면 안 돼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립적 입장에서 네. 현재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정 마비를 시키지 않고 국정 혼란을 막는 거거든요. 네. 그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은 어디죠? 바로 경찰 아니면 지금 공수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특수단을 동원하든 어쩌든 간에 그건 알아서 국가기관이 할 일인데 네. 자꾸 힘도 없는 권한대행한테 개입을 해서 해결하라 하면 권한대행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뭐 이걸 양쪽에서 너무나 협공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되지 않고 네.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법대로. 지금 최대행한테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한들 최대행이 그럼 지시를 해도 영이 먹힐 상황이냐. 만약에 영이 안 먹히는 결론이 많잖아요. 이게 공개가 또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역시 또 그 다음 후일을 어떻게 도모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수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행. 네, 저는 최상목 대행이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도 다치지 말고 네. 공수처도 다치지 말고 네. 경찰도 다치지 말고 네. 군인도 다치지 말고 다 안 다치면 좋긴 한데. 경호처도 다치지 말고 네. 나도 안 다치겠다. 아. 네, 나도 안 다치겠다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휘 권한이 권한대행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한테도 묻고 싶은 게 네. 권한대행 탄핵하는데 200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정도의 권한대행이 이걸 지휘할 권한이 없습니까? 이거 앞뒤 모순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께도 여쭙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을 호소하면서 네. 옥새농생, 법적으로는 불법적인 농성을 합니다. 경찰이 끌어내려고 해요. 그때도 경찰 다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안 끌어내도 된다. 이렇게 하실 건지, 왜 기준이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떠한 사람도 다치면 안 된다의 이 어떤에 본인 자신도 들어있는 거 아니냐,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와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자꾸 부담을 지워주고 입지를 좁게 만드는 요청을 주변에서 자꾸 흔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최대행 많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